자, 여기를 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태양계의 각 행성의 표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만큼 커다란 드릴이 장착된 우주선에 탑승하세요. 자, 출발합니다. 수성부터 시작하죠. 수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입니다. 첫눈에 수성은 지구의 달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착륙해보면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우주선 주위에는 운석이 남긴 분화구가 있습니다. 수성의 표면에는 거대하고 가파른 언덕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높이가 3km에 달하고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드릴로 구멍을 뚫기 시작하면 곧 그것이 매우 힘든 일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수성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밀도가 높은 행성으로 지구 다음으로요. 수성의 가장 바깥쪽 층은 400km의 단단한 지각과 바위 멘틀입니다. 이 층을 통과하고 나면 수성의 금속핵을 볼 수 있습니다. 금속핵은 수성 부피의 거의 85%를 차지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다른 행성보다 더 많은 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드릴로 뚫을 필요가 없어요. 외핵은 액체입니다. 하지만 일단 단단한 내핵에 도달하면 드릴을 다시 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탐사할 다음 행성은 금성입니다. 금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입니다. 평균 기온은 납을 녹일 만큼 높습니다. 금성에서의 압력은 지구보다 90배 더 높습니다. 우주선은 두꺼운 황산구름을 통과하여 여행하고 있습니다. 금성의 표면은 젓갈색이고 극도로 건조합니다. 평탄하고 매끄러운 평원 한가운데에 착륙합니다. 이런 평원이 금성 표면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자, 이제 작업을 시작합니다. 드릴이 지각을 뚫고 움직입니다. 지각은 대부분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께는 거의 20km입니다. 다음 층은 녹은 암석 멘틀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작업이 끝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건 당연해요. 두께가 1900km거든요. 마침내 여러분은 금성의 금속핵에 도착합니다. 거대합니다. 멘틀보다 2배 더 넓습니다. 저기 약간 왼쪽으로 파란 공 모양이 보이죠? 지구입니다. 지구는 잠시 건너뛰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게 어때요? 지금 당장은 화성이 훨씬 더 흥미롭게 들려요. 추워. 화성은 몹시 춥습니다. 온도는 영하 60도예요. 화성은 우리 눈에 붉게 보입니다. 화성 표면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왜 그런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땅이 녹가루 같은 먼지로 덮여 있어요. 그 미세한 입자가 여러분 주변의 공기 중에도 떠다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소에서 그 먼지층은 두께가 2m에 달합니다. 화성의 얇은 지각을 뚫기 시작합니다. 지각은 화산 현무암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곧 멘틀에 도착합니다. 멘틀은 산소, 규산염, 그리고 다른 미네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치 부드러운 바위 치약 같아요. 붉은 행성의 멘틀은 지구의 멘틀보다 훨씬 더 얇습니다. 최대 1770km 두께죠. 드릴이 약간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느껴질 거예요. 핵이 틀림없어요. 핵은 대부분 철, 니켈, 그리고 황으로 만들어졌고 너비가 1450에서 1900km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핵과는 달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태양계의 가장 큰 행성, 목성을 방문할 시간입니다. 지구가 거의 1300개까지 이 거대한 행성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한 중심부가 약 24,000도에 달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하지만 목성에는 단단한 표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목성에 착륙할 수 없어요. 이 행성은 가스 거성입니다. 그러니까 드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적어도 처음에는요. 하강하는 동안 여러분은 짙은 갈색,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하얀색의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들 덕분에 목성은 다채롭고 아름다운 줄무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목성의 중심부를 향해 계속 더 깊이 들어가죠. 목성의 대기는 수소와 헬륨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곧 여러분은 수소가 거대한 대기압 하에서 액체 상태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에 더 가까이 가면 이 액체는 금속 수소와 헬륨의 혼합물로 변합니다. 여러분은 핵처럼 보이는 것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장비의 도움으로도 그것이 녹은 액체 덩어리인지 아니면 지구 질량의 14배에서 18배가 되는 단단한 바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언젠가 천문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하는 걸 도와줄 거예요. 다음 행성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토성의 바람은 적도에서 시속 1770km 이상의 속도로 이동해요.
위에서 보면 이 가스 거성은 황갈색의 단단한 표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층의 다른 구름층을 통과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여러분은 이곳에 우주선을 착륙시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토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밀도가 낮은 행성입니다. 지구의 평균 밀도의 8분의 1에 불과합니다. 만약 토성을 집어넣을 만큼 커다란 물 웅덩이가 있다면 토성은 물에 둥둥 뜰 거예요. 계속 아래로 내려간다면 토성의 핵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수소와 헬륨이 둘러싸고 있는 암석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여러분은 거대 얼음 행성 천왕성에 다가가고 있군요. 그 말은 착륙할 수 있는 표면이 있다는 뜻일까요? 아닌가요? 이 행성은 고체가 아닙니다. 상층부 대기를 통과하면 액체 얼음 중심부로 가라앉습니다. 천왕성 질량의 80%를 차지하는 소위 얼음은 사실 뜨겁고 밀도가 높은 액체입니다. 물, 암모니아 얼음, 그리고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죠. 천왕성의 이 부분은 종종 물 암모니아 바다라고 불립니다. 이 얼음은 단단한 바위 핵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드디어 드릴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죠. 핵은 작고 지구 질량의 절반입니다. 다른 행성과 비교했을 때 천왕성의 핵은 차가운 편이에요. 겨우 5,000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행의 가장 먼 지점인 해왕성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해왕성은 지구의 4배 크기지만 17배 무겁습니다. 가까이서 봤을 때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표면은 영구적인 구름과 소용돌이 치는 가스층입니다. 이 표면 아래에는 큰 멘틀이 있습니다. 액체고 아주 뜨거워요. 멘틀은 메탄, 암모니아, 그리고 물이 풍부하고 지구 15개의 질량과 같습니다. 마침내 드릴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해왕성의 핵은 고체입니다. 대부분 철과 다른 금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깊이가 7,200km에 이를 때까지 드릴로 계속 뚫으세요. 천문학자들은 그곳이 다이아몬드층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맞아요. 거기선 다이아몬드 크리스탈비가 내려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지구에 꽤 깊은 구멍을 뚫었어요. 하지만 지각을 통과할 만큼 충분히 깊지 않았습니다. 드릴이 3분의 1을 이동한 후 온도가 180도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장비는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드릴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쉽게 지각을 뚫고 움직일 수 있어요. 지각은 지구 부피의 1%만을 차지하며 지각판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 틈으로 지구 내부로부터 열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은 멘틀에 도달합니다. 2층은 두께가 약 3,000km이고 지구 부피의 거의 84%를 차지합니다. 멘틀은 철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규산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드릴로 뚫을 필요가 없어요. 2,400km 두께의 외핵은 액체입니다.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지만 고체가 되기에는 압력이 충분히 높지 않아요. 여러분은 외핵과 내핵의 경계를 통과합니다. 이건 꽤 어려운 일이에요. 온도가 6,000도예요. 태양 표면만큼 뜨겁습니다. 그리고 압력은 해수면 대기압의 330만 배입니다. 내핵은 철과 니켈로 만들어진 고체 구형입니다. 반지름은 1200km입니다. 그건 지구 반경의 20%, 달의 80%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로부터 수백만,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행성의 지각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직접 가서 행성의 표면을 뚫고 안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요. 행성의 밀도, 자기장, 산맥, 열, 지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결합하여 현명한 추측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자기장은 우리와 대기를 태양 플레어와 태양풍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과학자들은 자기장이 지구 내부의 뜨거운 철핵 덕분에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장은 회전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장치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거대하고 타는 듯이 뜨거운 발전기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자기장은 화성의 자기장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이건 붉은 행성의 핵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냉각하면서 자기장이 꺼진 걸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자기장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지구 표면에는 많은 활화산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과학자들은 지구에 비교적 얇은 지각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멘틀은 액체 마그마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화성의 화산은 더 이상 활동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화성 지각 밑에 뜨거운 액체 멘틀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화산이 형성된 후 무언가가 잘못되었어요. 아마 내부가 냉각되었을 거예요. 아니면 지각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더 두꺼워졌을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마그마가 표면으로 나오는 걸 성공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지진 활동도 있습니다. 만약 행성에서 많은 지진이 일어난다면 지표면 아래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경우는 바로 지각판의 움직임입니다. 대부분의 지진은 지각판의 가장자리를 따라 일어납니다. 만약 지진 활동이 거의 없다면 지각판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내부가 차분해져요. 연구원들은 또한 지진파가 행성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혹은 그 안에서 어떻게 울려 퍼지는지에도 주목합니다. 그것은 지각의 밀도, 멘틀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러한 지진의 원인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때때로 운석이 행성을 강타한 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표면 아래에서 진행되는 과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물론 이 마지막 두 가지 방법은 암석 행성에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가스 거성은 화산 활동도 지진 활동도 없을 테니까요. 지각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배가 고파지네요. 담백한 씬피자가 갑자기 생각나요. 피자 드실래요?